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찾아주신 귀한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적 같은 실화의 주인공을 모시고 어떻게 국민연금 수령액을 0원에서 57만 5천 원으로 만들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전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아주 잠깐 몇 달 냈던 기억은 희미하게 있는데 그게 전부라 노후에는 연금 한 푼 못 받을 거라고 미리 단정하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라서 혹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붙지 못해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분이 매달 57만 5천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평생토록 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그것도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해서 만든 결과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사례를 넘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어르신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4가지 비법, 즉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이라는 핵심 열쇠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평범한 전업주부가 어떻게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구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6월 저희 부부가 참석했던 한 부부 동반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오랜 친구와 그의 아내인 어씨도 함께했습니다. 어씨는 결혼 후 지금까지 수십 년간 가정을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중 제가 문득 궁금해져 어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임의가입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과거에 직장 생활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단 한 번이라도 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씨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결혼 전 잠깐 회사를 다니긴 했는데 그때 국민연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희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어씨와 비슷할 겁니다. 내 젊은 날의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잠들어 있는지, 그것이 나의 노후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저는 어씨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어씨는 친구인 남편의 재촉에 마지못해 그 자리에서 바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과 몇 분간 통화를 마친 어씨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희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961년 2월생인 전업주부 어씨는 까마득한 옛날인 1988년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매달 3만 5천 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6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납부가 중단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씨는 당시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해서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때 퇴직금처럼 목돈을 미리 받았다면 그 돈을 다시 공단에 돌려주는 반납이라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위한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 5개월의 납부 이력.
이것이 바로 어씨에 잠자고 있던 국민연금을 깨우고 영원에서 57만 5천 원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달 혹은 몇 년간 냈던 기록은 쓸모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짧은 기록이야말로 내 노후를 바꿀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씨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씨와 남편은 자신들에게도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에 무척 고무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왜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인지를 몇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넣거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내가 낸 돈보다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그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평생 지급된다는 안정성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연금이 나옵니다.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는 이보다 더 든든한 보험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올해 50만 원을 받았다면 내년에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그만큼 올려서 줍니다. 즉, 내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설명해 주자 어씨 부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이미 가입부터 신청해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추후 납부나 임의 계속 가입 같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 연금액을 단계별로 늘려나갈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과거에 미처 돌보지 못했던 땅까지 다시 기름지게 만드는 과정과 같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 친구 부부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임의가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로 정해서 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의가입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하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월 납입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소 약 9만 원부터 최대 수십만 원까지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친구 부부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세 가지 선택지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금액인 9만 원을 내는 경우, 두 번째는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의 전체 평균 수준인 약 21만 원을 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최대 금액인 약 44만 원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먼저 수익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낸 돈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금을 돌려받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수익비는 최소 금액인 9만 원을 냈을 때가 가장 높고 최대 금액인 44만 원을 냈을 때가 가장 낮습니다. 즉, 적은 돈을 낸 사람이 낸 돈 대비로는 더 많은 배수를 돌려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금 회수 기간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 총액을 연금으로 모두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역시 최소 금액인 9만 원을 냈을 때가 가장 짧습니다. 예를 들어 9만 원씩 꾸준히 낸 사람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불과 몇 년 만에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한 이익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반면 44만 원씩 낸 사람은 원금을 회수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이익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평생 동안 받는 연금 총액에서 내가 낸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절대 이익은 9만 원을 내든
21만 원을 내든 44만 원을 내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만약 내가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예를 들어 90세, 100세까지 살 자신이 있다면 최대 금액인 44만 원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혹시라도 내가 평균 수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에는 44만 원을 낸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조언합니다. 바로 최소 금액인 9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익비가 가장 높고 원금 회수도 빠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최소한 손해볼 확률이 가장 적은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되는 셈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친구 부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층 어르신들이라면 반드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국민연금을 늘렸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자 할아버지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든 애초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중에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금융상품은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알뜰 할머니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 액수가 일부 깎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연계감액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늘려서 얻는 이익과 기초연금이 조금 깎여서 생기는 손해를 잘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금이 조금 깎이더라도 국민연금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바로 경계선에 서 있는 아저씨 유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지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연금을 몇만 원 더 받으려다가 매달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을 통째로 받지 못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국민연금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씨의 경우는 다행히도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의 재산이 단출하여 두 번째 유형에 가까워 국민연금을 늘리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 문제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유족연금 때문에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씨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씨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국민연금을 월 57만 5천 원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씨의 남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서
매달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가정이지만 만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씨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던 연금액의 일부, 보통 60% 정도이므로 약 9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자신의 노령연금 57만 5천 원을 그대로 받으면서 추가로 남편 유족연금의 일부예를 들어 30%를 더해서 받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84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90만 원과 84만 5천 원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금액이 더 큰 90만 원짜리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씨가 그토록 애써서 영원에서부터 만들어 올린 자신의 연금 57만 5천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차피 남편 죽으면 유족연금 받을 텐데 내 연금 힘들게 늘릴 필요 뭐 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부부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아내인 씨가 먼저 떠난다면 남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아내가 받던 연금액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둘째, 설령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내가 스스로 만든 연금이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과 자존감을 줍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연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받는 내 몫의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부가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산다면 각자의 연금을 모두 합쳐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남편 연금 150만 원에 아내 연금 57만 5천 원을 더하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지 부정적인 한 가지 경우에만 얽매여 소중한 기회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며칠 뒤 친구 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까지 모두 마쳤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공단 직원도 최소 금액 납부를 추천했지만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보태고 싶은 마음에 월 9만 9천 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이라는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단계인 추후납부, 즉 추납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추납은 앞서 설명했듯이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돈을 나중에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국민연금의 시간 여행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씨의 경우 무려 243개월, 즉 20년이 넘는 세월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243개월치의 보험료, 약 2,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한 번에 일시납으로 낼 것인가,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도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목돈을 마련해서 한 번에 일시납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대체율과 재평가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 내가 낸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해서 더 높게 쳐주고 연금액을 계산할 때도 더 유리하게 적용해준다는 뜻입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미리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하지만 당장 수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당장의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나누어 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일시납에 비해 소득 대체율이나 재평가율 적용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납과 분할 납부,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저는 친구 부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많아야 몇만 원 차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나의 자금 사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윳돈이 충분하다면
고민 없이 일시납을 해서 모든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끌어와서 일시납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할납부를 선택해서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선택은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선택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달 친구 부부로부터 최종 결정을 알리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자녀들이 보태준 돈과 자신들의 예금을 합쳐 243개월 치추납, 보험료 2,406만 원을 일시납으로 모두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씨가 만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3세 직전까지 36개월 동안 보험료를 더 내는 임의계속 가입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고 자녀들의 효심 또한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씨의 노후를 위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961년생 전업주부 어씨가 자신의 노후연금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과연 매달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지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씨의 연금 이력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째, 1988년도에 납부했던 5개월치 보험료.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현재 가치로 재평가되어 미래에 약 1만 9천 원의 월 연금액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둘째, 최근에 신청한 임의가입입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19개월 동안 월 9만 9천 원씩 납부한 이 기록은 미래에 약 3만 5천 원의 연금을 더해줍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추후 납부입니다. 20년이 넘는 243개월의 세월을 일시납으로 되살린 이 선택은 무려 45만 6천 원이라는 가장 큰 몫의 연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마지막 활용점정인 임의계속 가입입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36개월간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이 계획은 약 6만 5천 원의 연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합쳐보겠습니다. 1만 9천 원, 3만 5천 원, 45만 6천 원, 6만 5천 원. 이렇게 어씨가 받게 될 총월 연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무려 57만 5천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한 평범한 주부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매달 57만 5천 원이라는 든든한 평생 소득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씨는 이 연금을 만들기 위해 총 얼마를 투자했고 과연 이 투자는 얼마나 남는 장사일까요? 마지막으로 어씨의 납입원금과 수익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씨가 납부한 총 가입 기간은 303개월입니다. 여기에 월 납입액 9만 9천 원을 곱하면 총 납입원금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2,406만 원의 추납액에 나머지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 가입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 이제 원금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납입원금 3천만 원을 월 연금액 57만 5천 원으로 나누면 약 52개월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어씨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불과 4년 4개월만 지나면 자신이 냈던 돈을 전부 돌려받는 셈입니다. 4년 4개월 이후부터는 어씨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받는 모든 연금이 순수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익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세입니다. 어씨가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하고 평생 받을 연금 총액을 계산해보면 월 57만 5천 원씩 약 20년간 총 1억 3,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낸 돈은 3천만 원인데 돌려받는 돈은 1억 3,400만 원이 넘으니 수익률이 무려 4.5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4.5배의 수익을 평생에 걸쳐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이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최고의 노후 대비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결과를 설명해준 뒤 친구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수익률이 월등히 높지만 단순한 개인연금 상품과는 다른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유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액을 얼마로 늘렸느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이 모든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어씨의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0원에서 57만 원대로 끌어올리는 비법과 그 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곧 만 60세가 되시는 1960년대생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와 계실 겁니다. 또한 40대, 50대의 중장년층 분들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국민연금 이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숙고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노년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자유인 채널을 방문해 다양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